주제는 드디어 10월이죠. 이달에는 A대표팀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참여할 25인의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거든요. 좀 9월 A매치 명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벤투 감독의 의중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살펴보면 수비수가 이제이 김문환 선수가 들어왔고요. 미드필더로는 남태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태희 선수는 좀 오랜만에 복귀인 것 같아요. 네, 남태희 선수야 뭐 팬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벤투 감독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쭉 이제 중용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아시안컵 출전은 뭐 남태희 선수는 거의 뭐 100%라고 여겨졌던 선수인데 그 아시안컵 이전에 이제 큰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장기간 빠졌고 그래서 뭐 11개월 만에 복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속팀에서 잘하니까 또 바로 이제 벤투 감독이 불러들였어요. 그 이야기는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남태희 선수를 우리 대표팀 뭐 잘하는 선수들이 진짜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남태희 선수의 가지고 있는 재능 요거를 상당히 특별한 옵션으로 여기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태희 선수가 예를 들어 뭐 창의적인 드리블 돌파, 뭐 그 드리블 돌파 이후에 뭐 찔러주는 패스 이런 쪽으로 공격수를 아주 잘 도울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또 측면에 기용했을 때는 또 측면에서 윙어 역할로 또 드리블러 역할도 되고 이제 이런 남태희 선수의 어떤 활용도를 벤투 감독은 애초부터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벤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들어온 선수 아니냐. 뭐 보통 그래서 뭐 누구의 아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 아들 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제가 봤을 땐 틀림이 없고 그런데 벤투 감독의 그러한 생각에 제가 나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윙어까지 해서 2선 라인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일 정도로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윙어에는 기본적으로 손흥민, 황희찬, 나상호에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남태희 선수 들어올 수 있죠. 이재성 선수도 가능할 수 있죠. 권창훈 선수도 가능할 수 있죠. 이동경 선수도 가능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는 남태희, 이재성, 권창훈, 이동경에다가 이강인, 황인범까지 이제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네. 남태희 선수는 그 갖고 있는 그 플레이 스타일상 벤투 감독이 상당히 좀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포메이션을 구사하게 될지 정확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 뭐 4-3-3 혹은 4-1-4-1 포메이션을 구축할 때 남태희 선수는 역삼각형 앞쪽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윙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태희 선수가 왔기 때문에 예전에 벤투 감독이 이제 많이 사용하던 4-2-3-1 포메이션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약간 또 점쳐지기도 해요. 그런 네. 경우에는 정삼각형 이제 또 가운데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옵션으로서 아마 벤투 감독은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장 의원님은 좀 남태희 선수의 활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현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벤투 감독은 그래도 볼을 지배하고 점유율을 높이려는 축구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후방 빌드업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흐름을 차고자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득점 파괴력에 있어서 황의조 선수가 원톱이 됐든 손흥민 네. 선수가 투톱으로 가세가 되든 좀 골을 넣을 만한 또 지원을 해줄 만한 선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남태희 선수는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술적인 역량 또 창의적인 능력 다 좋지만 득점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태희 선수는 전술이 뭐 다이아 사사이가 됐던 거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던 또 4-1-4-1, 뭐 4-3-3이나 같은 전형입니다. 그런 식의 운영이 될 때 말씀해 주셨던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 롤을 보던 아니면 뭐 중앙지향적인 윙포워드 성향이 되던 간에 득점 지원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옵션으로서는 컨디션이 회복이 됐다면 충분히 다시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아주 사이드 윙어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운영은 하질 못하고 있고 선수들도 그런 성향의 선수는 거의 많지는 않아요. 이 벤투 성향이 자체가 다 중앙지향적인 미드필더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제 남태희 선수가 또 여러모로 좋은 움직임 속에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전개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옵션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또 이재익 선수는 이번이 또 첫 선발이잖아요. 네, 이재익 선수는 뭐 여러 이제 요즘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뛸 때 이제 벤투 감독과 다른 이제 코치들까지도 코칭 스태프가 상당히 좋게 또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인 대표팀에도 저런 유형의 중앙 수비수가 하나 필요하지. 뭐 그 생각을 해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재익 선수가 소속 클럽에서 세비야에서 활약했던
메르카도 선수와 또 파트너를 이뤄서 지금 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익 선수가 또 거기 골도 넣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익 선수가 또 소속팀에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눈여겨봐뒀던 선수를 또 바로 데려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재익 선수가 지금 왔지만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전, 북한전이 모두 월드컵 예선 아닙니까? 그쵸. 이게 평가전은 아니란 말이죠. 스리랑카가 물론 전체 이번 예선에 참가한 팀들 통틀어서도 아주 약체급에 속하는 또 FIFA 랭킹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평가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익 선수가 어느 정도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익 선수는 앞으로 벤투 감독이 장기적인 플랜하에서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다. 이번에 이제 대표팀 경험을 좀 시켜주자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재익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원래 이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격수를 또 했던 네. 선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비수지만 발이 좀 빠른 편이고 여기에 이제 볼 다루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 때 이강인 선수가 물론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래쪽에서 또 이재익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빌드업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재익 선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왼발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김영권 선수와 권경원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죠. 권경원 선수가 이제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 입대를 하고 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훈련 기간이 있고 또 회복 기간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몇 개월간 권경원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은 김영권 선수 말고 왼발을 쓸 수 있는 중앙 수비 요원이 누구냐?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20세 이하 월드컵 때 이재익이 있었지. 이제 네. 또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권경원 선수가 지금은 있지만 이제 향후에는 잠깐 이제 떠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을 때는 역시 또 이재익이라는 왼발 쓸 수 있는 중앙 수비수가 벤투 감독이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옵션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익 선수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장 위원님께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이재익 선수와 남태 선수하고 또 합해서 김문환 선수가 왔단 말이에요. 이 벤투 감독은 김문환 선수에게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공격적인 부분이죠. 역시 우리가 먼저 치러야 되는 길은 스리랑카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예전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네. 최선을 다한다. 일단 스리랑카전도 예선이고요. 물론 약체입니다. 약체인데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때 역시 김문환 같은 공격적인 윙어 스타일의 오른쪽 풀백 그런 카드는 이제 스리랑카전을 또 대비해서 아마 저는 뽑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카드들을 잘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